이번엔 또 누구야? 비서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여성입니다. 이름은 그 순간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튜버? 그 한 단어로 그는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아들 곁에 가장 위험하게 다가온 이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이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릴 첫 신호라는 것도. 드라마 깜빡 구독 좋아요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AP그룹 회장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러 있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성재도련님 쪽 보고입니다. 박진석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제 중인 여성이 확인됐습니다. 누군데? 구독자 수가 꽤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수빈이라는 여성입니다.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튜버? 또 그런 쪽이군. 박진석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관심 끌려고 접근한 거겠지. 정리해. 예,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말해. 그 수빈 씨가 지혁 씨의 동생입니다.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혁의 동생?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경우의 수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인가, 접근인가, 누가 먼저인가. 지혁이 알고 있나?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재밌네. 원래라면 즉시 차단됐어야 할 관계.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진석의 표정에는 짜증보다 흥미가 먼저 생겼습니다. 직접 보지. 며칠 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 방 하나를 통째로 비운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빈은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면에 앉아있는 사람은 AP그룹 회장 박진석이었습니다. 아, 회장님이시죠? 성재 오빠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수빈이라고 합니다. 너무 담백한 인사에 박진석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 위치의 사람들은 과도하게 예의 바르거나 지나치게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수빈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무섭게 안 생기셨어요.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근데 뉴스에서 볼 때보다 훨씬 인자한 얼굴이셔서요. 박진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박진석은 수빈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재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수빈은 잠깐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앞이라고 떨 줄 알았는데 막상 상을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순간 박진석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이런 대답은 예상 밖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수빈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밥이 중요한가? 네.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생각도 똑바로 한다고.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허허. 요즘 애들은 참 솔직하군.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한 게 편해서요. 그리고 곧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재가 왜 좋나? 수빈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박진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오빠는 잘난 척 안 해요. 자기 위치로 사람 재지 않고 약한 사람 앞에서 목소리 안 커져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좋았어요. 박진석은 말없이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건 부담되지 않나? 수빈은 잠깐 생각하다가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담돼요. 근데요, 부담스럽다고 도망칠 거면 애초에 제가 좋아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박진석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박진석은 수빈을 보며 처음으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맹랑하군. 그 말엔 비웃음도 칭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수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앞이라고. 제가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박진석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수빈을 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네. 그 말이 호감인지 경고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재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지? 아버지는 늘 정리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 한다. 그건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재는 휴대폰을 들어 수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오히려 불안만 키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만은. 자리에서 돌아온 후 박진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성재가 끌린 이유가 있었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하셨습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잠시 생각하다가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반대야.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은 내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근데 저 아이는 숨길 생각이 없어. 그건 박진석에게 아주 오래간만의 감각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리고 그 변수에 대한 설명하기 어려운 호감. 지켜봐.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호감이 훗날 가장 잔인한 집착으로 변할 거라는 걸.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TV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박진석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곧바로 일어나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어요? 응. 박진석은 짧게 대답하며 재킷을 벗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어땠어요? 박진석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맹랑하더군. 그 한 단어에 고성이의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맹랑해요? 응.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그 말투엔 비난도 불쾌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의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박진석은 대답 대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싫다기보다는 재미있더군. 그 순간 고성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미있다. 그 말은 박진석에게서 거의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재미요? 고성이는 웃으며 되물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이에겐 더 불길했습니다. 왜지? 저런 애를. 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순한 애도 아니고 말 잘 듣는 애도 아닌데. 고성이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 눈에 든 건 아니겠지. 불안은 이해할 수 없을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수빈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P그룹? 응, 잠깐만 보자고 하셔서. 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할머니의 사고 이후 그 이름은 그에게 이미 편안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아, 회장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근데 오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느꼈어. 뭐라고? 차갑긴 했는데 불쾌하진 않았어. 오히려 날 좀 흥미롭게 보는 느낌? 그 말에 지혁의 숨이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응? 지혁은 잠시 말을 고르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또 연락 오면 혼자 나가지 말고 꼭 말해. 왜? 그냥 오빠 말만 들어. 혹시 나 때문에 오빠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그 질문에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대표실, 박진석은 혼자 앉아 메모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지역의 여동생, 지화는 지역의 남동생. 그는 펜을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여동생을 만나고, 지화는 내 딸 영라와 얽혀 있고, 우리 애들이 전부 그 집안하고 연결돼 있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던 선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해. 그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에서 호감이라는 감정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들 선을 넘고 있군. 세상에는 넘보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지. 근데 말이야, 가끔은 넘어올 수 있을지 직접 보고 싶어질 때도 있어. 그 미소는 호기심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노트북 앞에 앉아 편집을 마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썸네일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알림이 떴습니다.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수빈은 급히 화면을 다시 눌렀습니다. 분명 방금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일상 브이로그, 마지막 촬영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관리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내부 검토 대상입니다. 검토? 수빈의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뛰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채널 관리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댓글 수 0, 좋아요 수 0, 조회수 집계 불가. 마치 그 영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상하다. 수빈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정적인 채널 운영을 위해 일부 콘텐츠가 조정되었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수빈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그녀는 그 이름을 아직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가 자신의 삶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성재는 잠들지 못했고, 고성이는 잔을 비웠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고, 지역은 점점 또렷해지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은 침대 위에 앉아 오늘 들었던 질문의 답변을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다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박진석의 진짜 얼굴은 사랑을 시험하는 아버지도 가문을 지키는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엮고 관계를 재고 필요하다면 모두를 통제하려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그가 그어놓은 선을 누가 먼저 넘게 될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